안녕하세요. 영어 독서가 취미이지만 글 쓰는 것도 좋아하는 아로하나입니다. 유튜브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컨텐츠와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만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냥 재미있게 만드는 게 장땡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조그만 블로그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세이를 블로그에다 연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블로그에 체류하는 시간이 유튜브의 영상 시청 시간보다 더 늘어나는 기적을 현재 체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영상에 쏟는 시간이 얼만데. 물론 블로그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에요.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주로 제가 내세우는 거라곤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쓰는 독후감과 에세이가 거의 전부거든요. 즉 대부분이 활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이미지나 화려한 영상이 아닌 글이 주는 단촐함이 제 블로그의 특징입니다. 그래도 자부심이 있는 건 제 블로그에서 평균적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상위 5만 개의 평균보다 높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기서 무한한 뿌듯함을 느낍니다. 어쨌든 체류 시간이 길다는 건 그 글을 다 읽는다는 뜻이고 그만 곧 제 글이 읽혀지고 읽을 때 가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성별 중에 여성이 많은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자친구도 저번 시간에는 영어 독서에서 문법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예정입니다. 질문 22. 도대체 영어 독서에서 요구하는 문법은 어디까지인데? 문법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 주제에서 제가 문법을 강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문법은 확실히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낫거든요. 저 같은 사차 같은 사람에게서 배우지 마. 저는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 비춘 이야기를 해볼게요.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독서에서 요구하는 문법이라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책을 읽으면서 내가 문법이 정말 약해서 영어책을 읽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다 보면 문법적 스킬이 많이 가미된 문장이 사실 많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제가 읽었던 어려운 책들은 전부 다 제외해 볼게요. 200페이지 이상부터의 책이 아닌 200페이지 이하 또는 100페이지가 언저리가 되는 책들을 베이스로 삼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형식은 대충 알고 있잖아요. 3형식이라던가 4형식, 5형식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문장 형식에 대한 문법을 바라보면 정리해야 될 게 되게 많지 않았었나요? 이를테면 기부가 4형식으로 나올 때 간접 목적어가 오네 아니면 직접 목적어가 오네 하는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목적어가 2개가 나온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제가 I give gift 라는 문장을 쓰고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4형식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4형식인지를 몰랐다면 그저 문법적 의미를 몰랐을 뿐이지 여러분은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제 말이 맞죠? 자, 이와 같은 문장이 영어책에서 거의 한 7, 80%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법적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해석이 되는 문장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It's hard for studying English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법적 의미를 살필 때는 it이 저게 지금 가주어인가요? 나도 잘 모르겠네. 이 뭔 개소리야! 아무튼 it이 가주어이고 진주어는 for studying English라고 칩시다. for 다음에 전치사니까 ing가 나오고 하는 것도 아마 문법책에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이 저 문장을 접하고 저기서 말하는 말을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진주어와 가주어를 알아야 될까요? 어렸을 때 직독직해 해보셨죠? 어렵다, 공부하는 것이 영어를. 그냥 이런 식으로 읽혀진다면 이 문장도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어책에 쓰여진 대부분의 문장들이 문법은 몰라도 해석이 되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영어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문법이 주는 의미에 너무 지나치게 구애받지 마시고 그저 해석이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토익책을 볼 때도 강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답을 찾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정답을 제한 시간에 찾는 게 어려운 거지 해석 자체가 하나도 안 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문법을 잘 몰라도 우리가 해석은 어느 정도
웬만큼은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쉬운 문장에서 단어 자체가 정말 처음 보는 단어라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분간이 안 돼서 어려운 거지, 단어 뜻만 알면 해석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뜻만 알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눈에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Never did I go to school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문장을 보고 바로 이해가 가셨나요? 우선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막상 해석하려니까 뭔가 막 잘 조합이 안 되죠. 네, 맞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건 사실 도치구문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도치구문의 형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 never, 일반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저 문장의 쓰임이 도치구문이고 해석할 때 나는 학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영어책을 읽으면서 저런 도치구문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일정 부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냥 쓱 한번 보면 됩니다. 문법책으로 보든 유튜브에서 보든 인터넷으로 찾아보든 해서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영어책을 읽다 보면 이번엔 저 문장의 형식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때 만약 단어를 다 알고 있으면 저 문장은 다시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형식이 눈에 들어오니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형식이에요. 형식에 치중되는 문법을 공부하는 게 영어 독서에서는 키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을 모르면 문장 자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단어를 다 아는데도 해석이 안 되는 건 형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문법을 공부했을 때는 문법을 암기식으로 공부했을 거예요. never 일반 동사 주어 동사 원형 또는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 구문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초점이 아니라 그저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조동사의 과거형이 되는 것에만 그렇게 외웠던 겁니다. 하지만 영어 독서에서는 저 구문의 쓰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쓰임이라 함은 저 구문과 해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동사 원형, 조동사의 과거 동사? 그딴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영어 독서는 빈칸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지 조동사의 과거형이 와야 되는지를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구문을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그게 다예요. 그거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색해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아니, 책에서 가정법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1에서 5형식의 문장이 전체의 7, 80%를 차지한다면 가정법은 그래봤자 10%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 give gift, I study English를 이해할 수는 있어도 If I were you, I would stay there 같은 의미는 아리송해할 수 있어요. 많이 접해보질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저런 표현을 여러 번 마주치다 보면 이제 예전과는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건 역시 가정법에 막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정말 해석에 필요한 만큼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고 없고는 저번 영상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읽혀지는 문장이 있고 읽히지 않은 문장이 있듯이 말이죠. 문법 파트의 핵심은 결국 많은 문장을 접해보는 것만이 답입니다. 저라고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아무튼 제 진심이 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알람 설정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미 하지 않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어 독서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